안녕하세요.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근영이라고 하고요. 또 이 책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과학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물리학자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물학자보다는 물리학자를 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떠오른다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이지 않을까. 아니면 뉴턴 정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뉴턴과 아인슈타인. 예. 네,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될까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혀를 내밀고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막 산발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뒷부분에서 읽겠지만 누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면 일부러 막 그렇게 헝클어트려고 막 그렇게 찍어줬대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서. 그래서 그런 사진 아니면은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아마도 상대성 이론 정도? 조금 더 간다고 하면 E는 MC 제곱? E는 MC 제곱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인슈타인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과 얽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될 하나의 숫자가 있어요. 대부분 그 책들도 그렇고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05년이라는 거예요. 1905년. 예. 여러분들 책을 맨 앞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에서도 1905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1905년을 기적의 해 이렇게 불러요. 기적의 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책이 있어요. 1905, 1905 아인슈타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책이 있을 정도로 물리학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1905년 이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요 해입니다. 기적의 해, 기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적의 정체가 뭔가라는 거이기도 하고 사실 이걸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을 천재라는 이미지로 계속 읽는 거예요. 천재라는 이미지. 예. 아인슈타인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재라고 불리는 걸. 그래서 자기 뭐 자서전 아니고 이렇게 한 말 중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라 단지 한 분야를 좀 오래 했을 뿐이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기적의 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을 천재의 아이콘으로 만든 그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그것이 어떤 막 순간적인 영감, 막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발한 어떤 것에 의한 그 기적 이런 식으로 이 아인슈타인의 삶이나 사유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바탕들, 그가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태도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사유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왜 기적이 아닌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또 기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적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좀 읽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 전체적인 스케치, 아인슈타인의 전체적인 스케치랑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5편의 논문이 나와요. 6개월 동안. 그나마 이제 마지막 5번째 논문을 빼면은 3월 달부터 한 달씩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매달 하나씩의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뭐 저희도 그 연구실에서 공부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쓸 수가 있지만 아무도 그걸 기적이라고 읽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매달 발표했기 때문에 기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당시 물리학계에 굉장히 큰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어떤 물리학적 사유, 세계를 보는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판을 어떻게 지평을 열어줬다. 이런 면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붙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시 요 1905년에 이 논문들을 발표를 할 때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에 있지 않았어요. 물리학계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는 쉽게 말하면은 그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음.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 학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식의 이제 물리학의 이 담론을 뒤흔드는 이런 논문을 연속으로 연타로 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기적이고, 또 나이가 또 26, 26이라는 이 젊은 나이, 아직 박사학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친구가 이렇게 새로운 사유의 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마도 기적의 해라고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요 얘기들을 드리는 건 뒤에 가면 이제 하나하나 짚으면서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익숙해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뭐 딱히 필기 안 하셔도 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언어 자체, 과학 보캐뷸러리가 있잖아요. 과학 보캐뷸러리.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어려워서 힘들 수 있어서 지금은 자꾸 앞부분에서는 자꾸 들으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히 그런 것들, 지금 나오는 언어들을 너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보면 3월 논문, 4월 논문, 5월 논문, 6월 논문, 그 다음에 3개월 있다 9월 논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3월 논문, 3월 논문은 주제가 뭐냐면 빛은 입자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입자, 이거를 이제 광자라고 부르는데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그래서 빛은 광자다, 입자다 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거를 입증했다는 말은 그 이전까지는 빛이 입자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왔다라는 거겠죠. 이제 첫 번째 3월 논문은 빛은 입자다라는 거고요. 4월 논문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 이 두 가지, 3월 논문과 5월 논문 이 두 가지로 원자가 실제한다, 원자의 실제성을 입증하게 되는 논문이 됩니다. 이게 원자의 실제성을.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원자라고 하는 것이 리얼한 것인가, 그냥 우리의 개념적인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는 19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통해서 이게 돼요. 사실 그 전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볼츠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자론을 주장을 하다가 왕따도 당해요. 왕따. 그래서 왕따 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거의 그 뭐라 정신 이상이 올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당연하게 느껴지는 요것은 20세기를 들어오면서 되는데, 그 중에서도 4월 논문과 5월 논문, 아인슈타인의. 그래서 4월 논문은 분자의 크기에 대한 거였고요. 5월 논문이 분자의 운동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라운 운동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원자의 실제성이 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상대성 이론은 6월 논문에서 상대성 이론, 특수한 경우의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6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요 4개는 내가 미리 친구한테 말했듯이 나 쓰겠어,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쫙 발표를 하니까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이게 좀 뭐 야구 선수들이 내가 이쪽으로 홈런 치겠어 이렇게 하고 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4개를 쫙 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건 뭐죠? 6월 논문이에요. 6월 논문. 6월 논문, 6월인지는 몰라도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당시에는 가장 안 유명한 게 6월 논문이었어요. 가장 안 유명한 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박사 논문으로 상대성 이론 6월 논문을 내기도 하거든요. 요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거부당해요. 거부당해. 이게.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아까도 뭐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 건 대부분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 지금.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론 물리학이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는 실험 물리학이에요. 실험 물리학.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실험에 나온 데이터들을 계산하고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6월 논문은 아주 어려운 계산, 복잡한 계산이나 수식이나 이런 게 딱히 있지 않은 이론적인 접근이었어요. 이론적인 접근.
그래서 이제 책에서 계속 사고 실험 얘기 이렇게 하는 게 당시에 실험 물리학이 주류였던 이곳에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어떤 그 담론의 장을 연 거죠. 그것의 방법으로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논문은 제일 안 유명했고, 그리고 이걸 내고도 별로 아인슈타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세 이런 것들은 전혀 얻지 못했어요. 이 6월 논문으로는. 주로 이제 당시에 이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2월 논문과 3월 논문이 당시에는 가장 그 학계에서 좀 그럴싸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3월 논문, 이게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 게 빛은 입자다 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서는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끝까지 나중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물리학계에서 좀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제가 덧붙여 놓은 이걸 보시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수정된 이론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동력학을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수정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면서 출발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걸 발견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전제, 물리학이 펼쳐지는 그 전제가 되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 전제에 대한 질문과 전제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 이것이 지금 6월 논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자 물리학계가 가졌었던 거부감이었던 거예요. 거부감. 그래서 이 전제를 이제 건드리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다.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여튼 지금 아인슈타인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물리학이 그때까지 가지고 왔었던 바탕, 전제, 이 전제를 깨는 어떤 것들을 사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유를 던졌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빛은 입자다, 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이전에는 빛이 입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빛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언어들이나 아니면 개념들을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려야 뒤에 읽으실 때도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중에 하나 얘기 드릴 게 바로 파동이라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빛이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동이라고. 입자와 파동은 좀 다른데요. 파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물결파 같은 거예요. 물결파. 진동이 어떻게 되죠? 내가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 진동이 옆으로 막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죠? 출렁출렁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이 되는, 연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게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파동의 중요한 성질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니 기억하지 말고 이제 듣기만 하세요.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절과 간섭은 파동만이 가진 성격이에요. 파동만이 가진 성격.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회절이라고 하는 성격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벽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입자가 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뚝 이게 부딪혔다. 그럼 이 뒤로 가지 못하겠죠. 이렇게 그냥 튕겨 나오겠죠. 그죠?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요게 파동은 만약에 물결이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 뽕 부딪힌다고 해도 이쪽으로 굽어서 더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뒤로. 그래서 소리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파동 중에 방금 말씀드린 물결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파 같은 것이 파동인데 소리도요. 만약에 소리가 파동이 아니라면 벽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벽 뒤에 있어도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회절에서, 굴절에서 뒤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은, 만약에 제가 공을 땅 던졌을 때 공은 그 뒤로 이행할 수가 없겠죠. 이동할 수가 없겠죠. 이게 입자와 파동의 차이인데 이 파동의 첫 번째 성질인 회절의 성격을 빛이 가지고 있었어요. 빛이. 두 번째는 간섭이라는 건데, 간섭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개체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성격이에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성격. 그러니까 입자들은 얘하고 얘가 있으면 서로 부딪히면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거나 뭐 깨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한 몸으로 합쳐지질 않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일은 없죠. 근데 파동은 그런 일이 있어요. 두 파동이 이렇게 오면 두 파동이 마치 한 파동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 이걸 간섭이라고 불러요. 간섭. 그래서 아주 다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입자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하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인 문빈이 딱 와서 입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되죠? 부딪힐 뿐이죠. 하나로 합쳐지질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면 파동이고 하나로 합쳐질 수 없으면은 입자예요. 그런데 빛은 이 간섭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게 보강 간섭과 이 상쇄 간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개가 합쳐져서 두 배의 크기를 갖는 거예요. 같이 출렁출렁하는 애들이 오다가 이게 서로 결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더 커지겠죠. 근데 오는 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반대가 돼서 이게 제로가 되겠죠.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둘이. 예. 그래서 보강과 상쇄,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 돼서 합이 제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됐어요. 실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이런 실험을 통해서 회절과 간섭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빛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3월 논문은 뭐예요? 아니야, 빛은 입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 실험으로 입증됐는데 또 한 실험으로 이게 입자라는 거로 얘기가 되니까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이 미침이 이제 뒤에 이제 양자론이나 이런 거로 이어질 텐데요. 여튼 이게 지금 빛은 입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탔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양자역학이라든지 양자론이 비로소 이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아시는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원래 계획했던 6월 논문까지 쓰고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어떤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게 E는 mc제곱이에요. E는 mc제곱.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게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공식이 됐는데, 자, E가 뭐냐면 에너지죠. 에너지고 그 다음에 M이 뭐냐면 질량이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라는 거죠.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뭐를 통한? 빛을 통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가 같나? 에너지와 이 질량이. 뭐를 통과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C가 빛입니다. 이게 빛. 그러니까 여기도 또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20세기는 이 빛과 관련된 물리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빛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물리학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이 해는 사실 책에도 나오지만 10년 전이 이때가 16살이죠. 16세에 시작이 됐다고 얘기들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내가 그때부터 이걸 고민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질문이거든요. 빛과 나란히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들, 이런 거, 그죠? 어떨 것 같아요? 빛과 나란히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문제를 풀면서 나온 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논문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빛에 대한 문제. 특수상대성 이론도 빛에 대한 문제거든요. 빛. 응. 그래서 이 나란히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본다는 게 뭘까?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제기가 되기 시작해요. 본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다는 건 빛을 보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는 사물을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보고 있죠. 사물에 반사된 빛을. 그죠? 그런데 빛이랑 내가 똑같은 속도로 빛만큼 빠르게 달려요. 빛이 나한테 도착해야 내가 뭐를 볼 텐데 내가 빛만큼 빠르게 달리면 빛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본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써놓은 건데